안녕하세요. 배당주 투자로 경제적 자유를 이뤄낼 투자 바란스입니다. 여러분의 가구는 5,800만 원 정도 벌고 계실까요?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대한민국의 한 가구 중위소득값은 연 5,800만 원이라고 합니다. 한 가구 기준이기 때문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모두 포함이며 외벌이, 맞벌이 모두 한 가구로 보시면 됩니다. 이번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과 자산을 이해하고 이러한 현실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구소득 중위값과 평균값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위값이라는 것은 100명 중 50번째에 위치한 값을 의미하며 평균값은 100명의 값을 모두 더한 후 100으로 나눈 값을 의미합니다. 중위소득은 5,800만 원이며 평균소득은 7,427만 원입니다. 대한민국의 딱 중간 정도로 버는 가구의 소득보다 평균 소득이 높다는 것은 고소득 가구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거나 최상위 고소득 가구의 소득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균 소득을 중위소득으로 나눈 비율은 1.28입니다. 뒤에서 말씀드릴 가구 순자산 비율과 비교해 보시면 좋습니다. 가구 순자산 중앙값과 평균값을 알아보겠습니다. 중앙 순자산은 2억 3,860만 원이며 평균 순자산은 4억 7,144만 원입니다. 평균 순자산 값을 중앙 순자산 값으로 나눈 비율은 1.98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득 비율은 1.28인데 순자산 비율은 1.98입니다. 순자산의 상대 비율이 높다는 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필수 생활비를 제외한 저축 가능한 금액이 차이를 벌린다는 것입니다. 의식주에 들어가는 필수 생활비가 중위소득, 평균소득 가구 모두 똑같이 2천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중위소득 가구는 3천만 원을 저축하게 되고 평균소득 가구는 5천만 원에 가까운 금액을 저축할 수 있게 됩니다. 생활비가 더 많다면 저축 가능 금액의 비율은 2배를 넘어설 겁니다. 두 번째, 보유한 자산 가치가 클수록 순자산 상승률이 크다는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5평 아파트보다 국민 평수인 34평 아파트의 상승률이 더 크고 동네 일반 아파트보다 대장 아파트의 상승률이 크다는 사실 말입니다. 소득 분위별 순자산 증감률을 보면 더욱 체감할 수 있습니다. 전체 증감률은 5%이지만 자산 5분위 11억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한 부자들의 순자산 증감률은 플러스 7.9%입니다. 그에 반해 자산 3분위의 순자산 증가율은 2.2%였습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자산을 보유할수록 순자산 증가율은 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자산을 어떻게 보유하고 있길래 이렇게 자산 증가율이 차이가 날까요? 자산의 구성비를 보면 실물 자산이 75.8%고 금융 자산이 24.2%였습니다. 역시나 부동산과 같은 실물 자산에 75%나 되는 돈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합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를 이뤄낸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자산 중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순자산이 차이나는 원인을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을 보유했느냐와 보유한 부동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순자산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금융소득이 낮다는 점 또한 순자산의 차이를 만드는 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중 가장 놀라웠던 부분이 금융투자 현황이었습니다. 가뜩이나 부동산 대비 금융자산의 비중이 낮은데 예금에 87.3%가 들어가 있고 주식에는 금융자산의 9.6%만 투자를 하며 특히 개인연금은 1.7%만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적금으로 돈을 모으고 부동산에만 투자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이다 보니 부동산은 살리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현실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금융자산 중에 9.6%라는 건 전체 자산 중 25% 중 10%이기 때문에 가구 자산 중 2.5%만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산 격차를 줄일 수 있을까요? 가구 자산 평균 성장률이 5%이고 5분위 부자들의 증가율이 8%였습니다. 즉 우리는 5에서 8% 이상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시드머니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주식을 추천합니다. 2011년부터 2025년 지금까지 대표 종목별 연평균 수익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SCHD는 10%, S&P 500은 13%, 나스닥 100은 18%입니다. 저는 슈드와 S&P 500을 7대3 비율 정도로 모아가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신이라는 사실을 부정하진 않지만 수익률이 높은 만큼 높은 변동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심적으로 마냥 편하지 않을 것 같아서 아직은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슈드의 주가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평균 회귀한다고 믿는다면 매월 또는 매 분기마다 배당을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자산을 키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사시더라도 본인의 성향에 맞는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금으로 내 자산의 성장을 막지 마시고 자산에 투자를 해서 소득 분위를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모두 플러스의 길만 걸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투자바란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